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4%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킨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중에서도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과 한국이 테슬라의 방식으로 전기차의 표준이 통일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030년까지 테슬라 주가 2600불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또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테슬라 위주로 주가가 좀 강했는데 왜 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미국장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장은 꽤 좋았었죠. 금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주식을 당장 사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년물 국채도 2분기 들어서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주에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죠. 오늘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4.72%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강했습니다. 테슬라는 나스닥에 속해 있죠. 자, 아무튼 금주는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순위 중에서 9위 정도에 드는 꽤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최우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협정이 빠르게 타결된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는 영국에 이어서도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해서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당장 주식 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금주 수요일 목요일장 괜찮았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끝판대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요일 금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실무진이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무역 협상을 할 예정에 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80% 많으면 60%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80%가 됐건 60%가 됐건 대중국 관세가 내려갔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은 아이스 브레이킹 수준일 것이다. 즉,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주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무려 4.72% 상승을 하면서 300불을 넘기진 못했지만 307불까지도 장중에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야별 AI 주도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이 중에 군계 일학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원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보다 높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와 같은 기업들을 모두 뛰어넘고 이를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높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와 관련된 산업이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 이 중에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분야별로 대표적인 주식을 하나씩 보유를 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든지 가장 유망한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든지 어쨌든 여기에 보이는 30개 종목 중에 최소한 하나, 두 개 정도는 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은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말에 분기점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8,300 정도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마저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PPI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점은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 결과가 되겠어요.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아직까지 7월달 금리 인하를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7월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지금 6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올해 연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증시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올라갈 주식을 꼽을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4.72% 상승한 298불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차트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이렇게 사중 바닥을 만들어냈었죠. 220불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나스닥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최근 4월 말에 이렇게 분기점이 나왔어요. 강력하게 돌파를 보여주었죠. 자, 오늘도 장중에 300불 대 307불까지도 올랐어요. 다음 주 장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역시나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산, 은퇴를 위한 자산을 형성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많게는 10년까지도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아지자 다시 등장한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되겠어요. Target in 5 years, so 2030 again, is $2,600. And our confidence in that number has gone up now that Tesla is commercializing robotaxis in August, in June. What our target 방금 짧은 영상 속에서 CNBC에 출연한 이 돈나무 누나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목표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신 방송이에요. 2030년까지 테슬라 목표가 2,600불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 숫자에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원동력은 역시나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나무 누나가 중간에 좀 발언을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틴으로 발음을 해야 될 걸 어거스트라고도 발음을 했어요. 어거스트는 8월 달이 되겠는데 8월 달이 아닙니다. 6월이 굉장히 지금 확실해진 상황이죠. 자, 어쨌든 2,600불의 2030년의 목표가는 로보택시만의 가치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00불이라는 단어 말고 26조 달러라는 말도 했어요. 자, 옵티머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되겠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6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과 같은 경우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죠. 휴대폰 시장이 전체 규모가 1.7조 달러인데요. 옵티머스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26조 달러예요. 무려 휴대폰 시장의 20배가 넘는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돈나무누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진전이 예상보다 더 빠르다라고 해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캐시 우드는 밝히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만으로도 2030년 테슬라 목표가가 2,600불인데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6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테슬라가 현재 기술력 1위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돈나무 누나의 테슬라 주가 예상은 2024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467불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488불까지도 올랐었죠. 자, 올해 목표가는 1,000불이고 2027년에 2,000불입니다. 2030년에는 무려 2,600불이죠. 자, 2030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워낙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올해 1,0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연말에 다시 반토막이 나서 5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에요. 다만 어쨌든 이 아크가 제시한 숫자는 해당 연도에 꼭 한 번씩은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승객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죠. 물류 산업에도 대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차별적인 상승을 보인 이유로는 다른 원인들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로보택시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햄버거 등을 만드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배달을 통한 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 앤 쉐이크 공식 X 계정에서요. 갑자기 난데없이 로보택시를 하루빨리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배달 사업을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것이 바로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캐시우드의 로보택시 가치에는 승객 수송만 붙어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배달 시장이라든지 물류 시장에까지 로보택시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훨씬 더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비슷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세미트럭 소식이 되겠습니다. 세미트럭은 내년에 대량 양산이 시작이 돼서 연간 약 5만 대 수준으로 지금 공급 판매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현재는 파일럿 생산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세미트럭 전용 공장에서 대량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유통회사인 US 푸드가 테슬라 세미트럭을 인도받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기 트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전력을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트레일러에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품 유통 회사로서는 이 세미트럭이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미트럭이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류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 US 푸드와 같은 경우는 약 25만 개의 레스토랑과 음식 서비스 운영자에게 식품을 유통하고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자, 세미트럭 역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죠. 마쓰다에서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인 이 낙스를 일본에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이 낙스 채택하는 것을 더불어서 일본 내수용 차량에도 이 낙스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쓰다는 2027년부터 일본에 출시될 전기차에 이 낙스 방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요. 일본 내 차량에 북미 충전 표적이 채택된다라는 게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마쓰다가 낙스를 도입한 최초의 일본 자동차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 9월 달에 소니와 혼다가 합작해서 설립한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서도 2025년에 출시될 전기차의 낙스를 채택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본 카메이커 역시 콧대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슈퍼차저 공식 계정에서도 마쓰다가 일본 내 판매될 차량에 이 낙스를 채택했다라고 알리고 있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사업 부문의 수장인 맥스라는 분이 계세요. 테슬라의 임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분이 자, 일본뿐만 아니라요, 한국도 낙스를 표준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서는 CCS 콤보를 쓰고 있고 일본은 차데모라는 충전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방식들이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스로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사용자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한번 써보면 CCS 콤보 방식이라든지 차데모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충전기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 다양한 충전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기 때문에 자, 쓸 때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지만 테슬라의 낙스 방식은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충전해주고 자동적으로 결제까지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차저보다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향후에 낙스 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발 리스크 때문에 미국향 수출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낙스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도 더욱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쓰다의 낙스 방식 채택이 반가운 거는요, 이 충전 방식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충전 방식을 시작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테슬라의 플랫폼을 채택을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는 피처폰으로 전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쓰지 피처폰 쓰지 않고 있죠.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정말 마쓰다와 같은 기업은 망할 수도 있어요. 노키아나 블랙베리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회사의 존립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전 방식을 더불어서 더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라이센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재빨리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을 해서 시장의 2인자로 남았듯이 마쓰다와 현대기아차와 같은 기업들도 재빨리 테슬라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하드웨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남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수익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많은 부분을 가져가듯이 테슬라가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4%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300불대도 다시 한번 터치를 했어요. 반가운 300불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 2025년의 위기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는 EPS는 2025년 말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즉 주가와 EPS 간의 거리가 또 이렇게 멀어지면 이렇게 수직 하락하는 구간이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듯이 EPS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주가의 하방도 든든하게 지지해 줄 거예요.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돈나무 누나가 매년 테슬라 주가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2030년까지 보유를 하면서 의미 있는 자산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